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하 40도 알래스카 극야에서 한 마리 진돗개가 8마리 야생 늑대 무리와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진돗개가 썰매개들과 연합하여 조직적인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 군견 출신 개가 알래스카 썰매개들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크 앤더슨입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외곽에서 개썰매 투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15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절망적인 해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전체가 어려워졌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농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내 사라와 매일 밤 농장을 팔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15년간 온 가족이 피땀 흘려 일궈온 터전을 떠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었거든요. 10살 딸 엠마에게도 미안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란 유일한 집인데 말이죠. 그때 우리 농장에 특별한 개 한 마리가 왔습니다. 바로 진돗개 토니였어요. 김창호 박사님이 직접 데려온 개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수의사인 김 박사님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군견 전문가였거든요. 토니는 한국에서 군견으로 복무했다가 미군 장교가 미국으로 데려온 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검은 털의 늑대처럼 생긴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육질 몸매에 예리한 눈빛, 그리고 묵직한 존재감이 범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나 알래스칸 말라뮤트가 아닌 동양개가 과연 이 혹독한 알래스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구나 개썰매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생명인데 혼자 훈련받은 군견이 과연 다른 개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극야 시즌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알래스카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였죠. 체감온도는 영하 60도까지 내려갔어요. 바람이 불면 노출된 피부는 1분 안에 동상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적응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거든요. 토니는 다른 썰매개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존 리더 알파를 비롯해 루나, 맥스, 잭 같은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어요. 군견 출신이라 그런지 너무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썰매개들은 본래 자유분방하고 활발한 성격인데 토니는 항상 긴장한 채로 있었거든요. 마치 적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전투 상황을 대비하는 것 같았어요. 알파가 특히 토니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7년간 이 무리를 이끌어온 자존심 강한 허스키였거든요. 45kg의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토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던 거죠. 토니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하며 충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알파를 더욱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알파는 토니를 겁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루나, 맥스, 잭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니를 완전한 외부자로 취급했습니다. 함께 놀지도 않고 심지어 밥도 따로 먹었어요. 토니만 혼자 구석에서 쓸쓸히 지내야 했죠. 10살 딸 엠마만이 토니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편견이 없어요. 토니의 출신이나 품종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새로운 친구로 받아들였죠. 엠마가 토니와 놀 때만 토니의 딱딱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아이 같은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토니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말 안 듣는 개 한 마리가 개썰매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팀워크가 무너지면 극한 상황에서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특히 목숨이 걸린 순간에는 한 마리의 실수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김 박사님께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토니를 다른 적합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농장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사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전직 수의사인 아내는 동물을 보는 눈이 정말 남달랐거든요. 토니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다고 했어요.
위기가 오면 분명 다를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곧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토니가 우리 농장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니가 밤마다 극도로 불안해하며 농장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도 전혀 잠들지 않고 마치 보초를 서듯 경계를 섰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멀리 있는 뭔가를 계속 주시했어요. 다른 개들도 토니의 이상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 따라서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우리 인간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토니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니의 경계심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행동도 점점 예민해졌고 평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서 경계 태세를 취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꾼인 짐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짐 아저씨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사냥을 해온 진짜 전문가였어요. 특히 늑대에 대해서는 이 지역 최고의 권위자였죠. 어릴 때 에스키모 할머니에게서 늑대의 습성과 행동 패턴을 직접 배웠다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짐 아저씨가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로 경고해줬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역 사슴 개체수가 작년 대비 무려 60%나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평년보다 훨씬 심한 추위와 비정상적인 기후 패턴 때문에 사슴들이 남쪽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늑대들이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보통은 야생 사슴이나 토끼 같은 동물을 사냥하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늑대들이 농장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15년간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늑대를 직접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정도였고 실제로 농장까지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 늑대들은 원래 사람을 철저히 피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짐 아저씨는 이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며칠간 정찰해본 결과 무려 8마리나 되는 대규모 무리가 이 지역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보통 늑대 무리는 4마리에서 5마리 정도인데 8마리는 정말 예외적으로 큰 규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리더 수컷이 무려 45kg이나 된다는 거였어요. 평균적인 늑대보다 10kg 이상 더 나가는 거대한 개체였죠. 온몸에 수많은 흉터가 있는 걸로 봐서 셀 수 없이 많은 생사를 건 싸움을 이겨온 진짜 베테랑 같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토니의 이상한 행동이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역시 군견 출신이라서 위험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거였습니다. 다른 개들은 전혀 몰랐지만 토니만은 늑대들의 은밀한 접근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죠. 후각이나 청각, 그리고 야생에 대한 감각이 일반 개들보다 훨씬 예리하게 발달되어 있었나 봐요. 저는 그때서야 토니를 조금씩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진짜 경비견으로서의 본능을 가진 개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썰매개들과의 심각한 갈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알파는 토니를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7년간 지켜온 무리의 리더라는 강한 자존심과 고집이 있었거든요. 이 농장의 모든 개들을 책임지고 지켜온 경험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루나나 맥스, 잭도 완전히 마찬가지였어요. 토니를 철저한 외부자로 취급하며 어떤 교류도 거부했죠. 같이 놀지도 않고 심지어 같은 물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토니 역시 다가가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군견 시절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개별 행동에 익숙한 습관 때문인지 혼자 지내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리보다는 독립적인 임무 수행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한 분열 상황에서 8마리나 되는 거대한 늑대떼와 맞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개들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늑대는 천성적으로 무리 사냥의 절대 고수예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반면 우리 개들은 제대로 된 협력조차 할 수 없는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죠. 사라가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토니와 다른 개들 사이의 벽이 너무 높고 두꺼워서 위기가 와도 제대로 힘을 합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걸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말 안 듣는 개 한 마리 때문에 전체가 위험해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엠마가 눈물을 흘리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토니는 정말 좋은 개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다른 개들과도 친해질 거예요 라고 애원했어요. 아이의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이 저를 깊이 망설이게 했습니다. 결국 며칠만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죠. 그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극야의 짙은 어둠이 농장 전체를 완전히 삼킨 새벽 이 시경이었어요.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고요한 시간이었죠. 갑자기 토니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절급한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였어요. 마치 생사가 걸린 상황임을 알리는 긴급 경보음 같은 느낌이었죠. 그 소리에 다른 개들도 연쇄적으로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질린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개들의 울음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시적인 두려움이 스며 있었어요. 저는 잠에서 벌떡 깨어나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두꺼운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달빛에 희미하게 비친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웠거든요. 무려 8마리나 되는 거대한 늑대들이 우리 농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경험을 쌓은 군대의 완벽한 포위 작전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배치였어요.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농장의 모든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짐 아저씨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거였죠. 리더로 보이는 회색 늑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함이었습니다. 다른 늑대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어깨 높이만 80cm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흉터투성이 얼굴에서는 수십 번의 생사를 건 싸움을 이겨온 베테랑만이 가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오른쪽 눈 위에 있는 깊고 긴 상처 자국이 특히 섬뜩했습니다. 나머지 늑대들도 모두 극도로 굶주린 표정이었어요.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눈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털도 거칠고 윤기가 없어 보였어요. 먹지 못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완전히 내몰린 늑대들이었죠. 이런 상태의 늑대들은 더욱 위험해요. 목숨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덤벼들 테니까요. 사라가 저와 함께 창밖 상황을 파악하더니 즉시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창고에서 자고 있던 엠마를 깨우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죠. 10살 아이가 이런 무서운 광경을 보면 얼마나 놀랄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개들의 요란한 짖음소리에 엠마도 잠에서 깨어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거든요. 개사에서는 완전한 대혼란과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썰매개들이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의젓하던 알파조차 완전히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5년간 이 농장을 책임지고 지켜온 경험 많은 리더였지만 이런 극한의 생사가 걸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늑대와 개는 수만 년 전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야생성과 생존 본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살면서 가축화된 개들에게 야생 늑대들의 원시적인 살기와 포악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굶주림에 절망한 늑대들의 절박함과 잔혹함은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어요. 하지만 토니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사 앞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홀로 당당히 서서 8마리 늑대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늑대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낮고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죠. 군견으로 복무할 때 수없이 많은 생사가 걸린 극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나 당황보다는 오히려 전투에 대한 집중력과 각오가 더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늑대가 천천히 한 발짝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늑대들에게 본격적인 공격 개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급히 총을 가지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이 우리 개들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함부로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정확한 조준이 거의 불가능했고 자칫하면 우리 개들을 다치게 할 위험이 컸거든요. 그때 엠마가 창고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이가 상황을 보고 작지만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늑대들이 순간적으로 주의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거죠. 몇 마리가 엠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몸을 낮췄어요. 바로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토니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짖으며 늑대들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 집중시켰어요. 엠마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의도였죠. 하지만 혼자서는 명백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8마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저는 절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뭔가 완전히 다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니가 갑자기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듯 행동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혼자서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썰매개들을 향해 특별하고 체계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짧고 강렬하면서도 명확한 리듬을 가진 짖음이었습니다. 마치 군견 시절 훈련에서 배운 전술 지휘 신호 같았어요. 높낮이와 길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공포에 질린 개들이 토니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복잡한 신호를 해석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토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몸짓과 시선까지 섞어서 명확한 지시를 보내자 가장 먼저 알파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무리를 이끌어온 풍부한 경험과 직감으로 토니가 뭔가 중요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파악한 것 같았어요. 토니는 각 개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지휘관이 전장에서 부대를 완벽하게 배치하는 것처럼 전문적이었어요. 루나에게는 농장 오른쪽 구역으로 조용히 이동하라고 꼬리와 고개 방향으로 신호했습니다. 맥스와 잭에게는 왼쪽으로 넓게 돌아가라고 지시했어요. 알파에게는 후방에서 전체 상황을 지원하고 퇴로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과 전술적 우위를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놀랍게도 개들이 토니의 지시를 하나씩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지만 이런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존 본능이 모든 개인적 감정을 압도한 거죠. 더 중요한 건 개들이 토니의 군견 출신, 경험과 전술적 사고 능력을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는 진짜 경험 있는 리더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늑대들도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즉시 감지하고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보통 개들은 늑대를 보면 뿔뿔이 흩어지거나 완전히 위축되는데 오히려 조직적으로 대형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회색 늑대 리더도 이상함을 느끼고 잠시 공격을 멈췄습니다. 토니가 다음 단계인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넘어갔어요. 늑대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유인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목표는 농장 뒤편에 있는 넓은 빙하지대였어요. 그곳은 늑대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미끄러운 얼음 때문에 빠른 움직임이나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반면 썰매개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빙판 위에서 뛰는 훈련을 하니까 얼음 지형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발톱과 발가락 사이 털도 빙판용으로 특별히 발달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았거든요. 토니의 전략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하게 정면 대결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도의 전술이었죠. 군견 훈련에서 배운 다양한 전략적 지식을 현실에 완벽하게 응용한 겁니다.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군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교과서적인 작전이었어요. 루나가 토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늑대 한 마리를 아주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빙하 방향으로 유인했어요. 정면 대결은 완전히 피하면서 계속 후퇴하는 척하며 늑대를 끌고 갔죠. 맥스와 잭도 완벽한 호흡으로 양옆에서 압박하며 늑대들이 자연스럽게 빙하지대로 몰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알파는 후방에서 퇴로를 철저히 차단하며 늑대들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막았어요. 정말 완벽하고 환상적인 팀워크였습니다. 평소 서로 갈등하고 불화를 겪던 개들이 이렇게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늑대들이 점점 혼란과 당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인 능력으로는 분명히 늑대가 더 강했지만 조직력과 전술면에서는 개들이 완전히 압도했어요. 토니의 명확한 지휘 하에 움직이는 썰매개들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협적인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회색 늑대가 필사적으로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완전히 늦었어요. 토니의 치밀하고 완벽한 작전에 말려든 거였죠. 늑대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빙하지대로 계속 밀려나자 토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결정적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늑대들을 더욱 깊숙한 빙하지대로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목숨이 걸린 임무를 스스로 떠맡은 겁니다. 다른 개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서 지원 역할을 하고 토니만 홀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토니가 진정한 리더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리더는 위험한 일을 부하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먼저 앞장선다는 걸 몸소 보여준 거였습니다. 토니가 늑대들을 이끌고 위험한 빙하지대로 완전히 사라진 후 농장에는 정말 끔찍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던 늑대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토니의 용감한 짖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토니가 성공적으로 늑대들을 농장에서 멀리 유인해낸 거였죠.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욱 무섭고 불안했어요. 저 멀리 빙하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초조함과 걱정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썰매를 타고 토니를 찾으러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라가 제 팔을 붙잡으며 강력히 말렸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나가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그럼 토니의 희생이 무의미해집니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가만히 있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칫하면 저까지 위험에 빠져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걱정되어서 망원경을 들고 빙하지대 방향을 계속 관찰해봤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극야의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엠마는 창고 구석에서 작은 소리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토니는 괜찮을 거예요. 토니는 정말 용감하고 강해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10살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토니를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어른인 저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썰매개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했어요. 개사에서 나와서 빙하지대 방향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때로는 작고 애절한 소리로 울기도 했어요. 토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위기를 통해 개들이 토니를 진정한 리더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걸 말이에요. 평소의 갈등과 질투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순수한 동료애와 존경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렀어요.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6시가 지나도 토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설마 8마리나 되는 늑대들에게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경험이 많은 군견이라도
그 정도 숫자의 늑대와 혼자 싸운다는 건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에서 말이에요. 짐 아저씨에게라도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이런 새벽 시간에는 어려웠어요. 더구나 짐 아저씨도 혼자서는 8마리 늑대를 상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라는 창가에 서서 계속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토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니에 대한 제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해가 뜨기 시작한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알파가 갑자기 귀를 바짝 세우더니 흥분해서 짖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죠. 다른 개들도 따라서 짖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기쁨과 안도가 섞인 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농장 입구 쪽을 간절히 바라봤어요. 정말로 멀리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톤이었어요. 살아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정말 심각하고 처참했어요. 온몸이 두꺼운 얼음과 눈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털은 뭉쳐져서 마치 고드름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었어요. 여기저기 선명한 피가 묻어 있었고 오른쪽 뒷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건 토니 몸 전체에 회색과 갈색의 늑대 털이 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토니의 검은 털과 뒤섞여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의 생생한 흔적이었죠. 피냄새도 강하게 났어요. 토니 것인지 늑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토니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안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몸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사라가 즉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습니다. 상처들도 생각보다는 깊지 않았어요. 하지만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밤새 영하 40도에서 늑대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전신이 극도의 탈진과 피로 상태였어요. 토니를 따뜻한 담요 여러 개로 꽁꽁 감싸주고 상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치료해줬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토니는 완전히 지쳐서 깊고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과 만족감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뿌듯함 같은 거였죠. 오후가 되어서 짐 아저씨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빙하지대를 직접 확인해봤다고 했어요. 정말 놀랍고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8마리 늑대들의 발자국이 그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대신 북쪽으로 후퇴한 흔적들만 선명하게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15km 이상 멀리 물러간 것 같다고 설명해줬어요. 토니 혼자서 8마리 늑대를 모두 물리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늑대들에게 매우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죠. 이곳은 더 이상 쉽고 안전한 사냥터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각인시켜준 겁니다. 토니가 천천히 회복되는 동안 김창호 박사님이 급히 찾아오셨어요. 토니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치료를 해주러 온 거였습니다. 김 박사님은 토니를 매우 세심하고 꼼꼼하게 진찰한 후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돗개가 개 품종 중에서 늑대와 가장 가까운 종족이라는 거였습니다. 유전적으로 늑대와 무려 99.8%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개 품종들은 수천 년간 인간의 선택적 교배를 통해 원래 모습에서 많이 변화했지만 진돗개는 거의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늑대의 복잡한 심리와 미묘한 행동 패턴을 다른 어떤 개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니가 늑대들을 빙하지대로 성공적으로 유인한 것도 늑대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늑대는 미끄러운 지형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는다는 거였습니다. 발톱 구조가 개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얼음 위에서는 균형을 잃기 쉽고 빠른 움직임이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썰매개들은 매일 얼음과 눈 위에서 뛰는 훈련을 하니까 그런 지형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거죠. 발가락 사이 털도 빙판용으로 특별히 두껍게 발달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토니가 단순히 용감해서 이긴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산과 전략이 있었던 거였죠. 군견으로 복무하면서 쌓은 풍부한 전술적 경험과 진돗개, 고유의 늑대에 대한 본능적 이해가 완벽하게 결합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김 박사님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토니가 다른 썰매개들과 성공적으로 연합한 것이 이번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개라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8마리 늑대를 상대하는 건 무모한 일이죠라고 강조하셨어요. 개들 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편견을 가졌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토니를 말 안 듣는 문제투성이 개라고 성급하게 단정지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토니는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파를 비롯한 다른 모든 썰매개들도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토니를 의심의 여지 없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했어요. 기존의 위계 질서가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재편된 거였죠. 토니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알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토니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항복이나 굴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7년간 무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자존심 강한 리더가 스스로 기꺼이 리더십을 넘겨준 거였어요. 루나, 맥스, 잭도 완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토니 주변에 조용히 모여 앉아서 회복을 끈기 있게 기다려줬어요. 토니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변함없는 존경심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정말 겸손하고 성숙했어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거나 우쭐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개들이 존경의 표시를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담담한 표정이었죠. 가족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겸손함과 성숙함이 오히려 더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의 기여와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줬거든요. 엠마가 토니를 조심스럽게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토니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요. 토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토니가 아니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8마리 늑대가 농장을 완전히 습격했다면 우리 개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거거든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토니에 대한 제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토니를 의심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지 않겠다고 가족 모두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토니는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었거든요.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토니에게서 많은 걸 배웠죠. 편견 없이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토니의 놀랍고 영웅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꾼인 짐 아저씨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줬던 거예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8마리 늑대 무리를 완전히 물리쳤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지역 전체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어요. 개 한 마리가 늑대 무리 전체를 이겼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짐 아저씨가 빙하지대에서 직접 촬영한 생생한 흔적, 사진들과 자세한 설명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늑대 전문가의 증언이었으니까요. 페어뱅크스 데일리 뉴스의 젊은 기자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며 저희를 찾아왔어요. 직접 인터뷰를 하고 토니의 이야기를 신문에 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많이 망설였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토니의 용기와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신문에 실린 다음 날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고 뜨거웠어요. 한국 군견 출신계, 알래스카서 늑대 무리 물리쳐라는 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온라인으로 전국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개설 매개와 애견계에서도 정말 놀라워하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서로 다른 품종 간의 협력 사례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드물고 귀중하다고 했거든요. 보통 다른 품종끼리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토니가 썰매개들과 완벽하게 연합한 게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례라는 반응이었어요. 전국의 동물 행동학자들과 개 전문가들이 우리 농장에 학술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 주정부에서도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어요. 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토니에게 북극 수호견이라는 최고 등급의 특별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예요. 개에게 주는 훈장으로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역사상 이런 훈장을 받은 개는 지금까지 단 9마리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모두 인간의 생명을 구하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개들이었습니다. 시상식 날이 다가왔어요. 페어뱅크스 시청의 대강당에서 정식 공식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토니는 새로 맞춘 가죽 목걸이를 하고 정말 당당하고 의젓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토니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주지사가 직접 훈장을 토니의 목에 달아줬습니다. 금빛 메달에는 용기와 충성, 희생이라고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토니에게 딱 맞는 문구였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연신 터뜨리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죠. 토니는 정말 의연하고 품이 있었어요. 수많은 플래시가 번쩍거려도 꼼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역시 군견 출신답게 이런 공식적인 상황에 완전히 익숙해 보였어요. 훈장식 이후 우리 농장에 정말 놀랍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늑대를 이긴 전설의 개가 있는 투어라는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거든요. 예약 전화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3개월 후까지 예약이 완전히 꽉 찼어요. 망해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 거였습니다. 사라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토니가 우리 가족의 경제적 구원자까지 됐네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토니 덕분에 농장을 팔지 않아도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이 전에 없이 크게 번창하게 됐거든요. 전국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토니를 직접 보고 사진도 함께 찍고 싶어 했죠. 하지만 토니는 여전히 겸손하고 변함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관심을 받아도 전혀 우쭐해하거나 변하지 않았어요. 관심받는 걸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 뿐이었어요. 썰매개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관광객들을 무사히 투어시키는 게 토니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ABC, CNN, MBC 같은 전국 방송사에서도 연달아 취재를 왔어요. 저는 토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을 가졌지만 토니가 진짜 영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한국에서도 뜨거운 관심과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토니의 원래 부대에서 축하와 자랑스러움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했더라고요. 한국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 박사님도 정말 뿌듯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토니를 앤더슨 농장에 맡긴 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토니와 함께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토니가 완전히 우리 썰매개 무리에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리더가 됐다는 점입니다. 알파를 포함해서 루나, 맥스, 잭 모든 개들이 토니를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토니는 절대 독재적이거나
권위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각계의 고유한 특성과 뛰어난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하며 가장 적절한 역할을 나눠주거든요. 알파는 오랜 경험을 살린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루나는 뛰어난 후각을 활용한 전문 정찰병 역할을, 맥스와 잭은 빠른 속도를 살린 선두주자 역할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팀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엠마는 이제 12살이 됐어요. 토니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며 알래스카 주 청소년 개썰매 경주대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열리는 정식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에요. 토니가 직접 엠마를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와 개 사이의 특별하고 깊은 유대감이 정말 보기 좋고 감동적이어요. 엠마는 토니가 없었다면 이렇게 용감하고 당당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토니는 제 인생의 영웅이자 선생님이에요라고 말합니다. 사업도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토니 투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브랜딩했는데 예약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에서 토니를 보러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작년 한 해 매출이 이전에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직원도 5명이나 새로 고용해야 했어요. 망해가던 농장이 이제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관광 사업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여전히 겸손하고 성숙하며 전혀 변함없어요. 아무리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도 자만하거나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변함없이 농장을 꼼꼼히 순찰하며 가족을 지키고 있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항상 철저히 대비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토니의 원래 부대와 김 박사님께 토니의 근황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훌륭하게 키우고 훈련시킨 개는 늑대보다 강하고 용감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썰매개들의 진정한 알파가 되어줬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부대에서도 매번 기뻐하며 따뜻한 답장을 보내와요. 토니가 자랑스럽다고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으며 파괴적인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토니를 처음 봤을 때 동양계라고 말 안 듣는다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고 한심해요.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겉모습이나 출신, 품종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 내면의 품성과 인격 그리고 능력에 있다는 걸 확실히 배웠습니다. 토니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올바른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몸소 보여줬습니다. 위험에 맞서는 용기, 편견을 버리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희생하는 용기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혼자 앞서가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만들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도 토니는 매일 변함없이 우리 농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늑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절대 방심하거나 안일해하지 않아요. 가족을 지키는 게 자신의 평생에 걸친 신성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토니의 그런 변함없는 충성심과 책임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토니는 단순한 반려동물이나 개가 절대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고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며 영원한 영웅입니다. 토니가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정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감동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하고 특별한 반려동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토니처럼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반려동물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